네,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일어나는 부상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풋볼의 정태석입니다. 축구 선수들에게 가장 무서운 부상, 전방 십자인대 부상인데요. 한 번 다치면 대부분 시즌 아웃을 경험할 만큼 굉장히 무섭고, 또 복귀하더라도 6개월에서 약 1년까지 걸리기 때문입니다. 프로 선수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95에서 100%까지 필드 복귀를 하게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선수 커리어가 짧아지거나 아니면 은퇴 후에 이 관절염이 빨리 발생하는 그런 건강상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부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주로 이 체중의 중심이 이동된 상태에서 체간이 부상당한 무릎 쪽으로 기운 채로 이 반대쪽 무릎 방향으로 회전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 이 고관절은 외전된 상태에서 내회전이 일어나고 동시에 이 경고를 포함한 하퇴가 외회전이 발생하면서 이 무릎 관절의 어떤 동적 외반력이 작용을 해서 이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게 됩니다. 이 유럽팀 기준으로 보면 이 전방 십자인대 손상은 팀 내에서 두 시즌마다 약 한 명꼴로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축구 선수들에게 치명적인 이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부상 발생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 전방 십자인대 손상 발생 상황에 관한 매우 의미 있는 연구 두 건이 BJSM에 발표가 됐는데요. UEFA 엘리트 클럽 인주리 스터디 그룹과 그 다음에 이탈리아 아이스카이네틱 메디칼 그룹이 각각 2015년과 2019년에 이 BJSM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먼저 이 UEFA 엘리트 클럽 인주리 스터디 그룹에서 발표한 연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약 10시즌 동안 이 스웨덴과 노르웨이 리그를 중심으로 한 유럽 팀들에서 발생한 전방 십자인대 손상 약 39건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는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이 아이소카이네틱 메디칼 그룹은 2008-9 시즌부터 2018-19 시즌까지 마찬가지로 10시즌 동안 이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 A와 세리에 B에서 발생한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분석을 했는데요. 세리에 A에서 55건, 그리고 B에서 75건, 그리고 각 그 컵 대회에서 18건의 케이스를 포함하고 있고, 이 중에 이제 조건이 맞는 134건을 분석을 했습니다. 부상 분석은 두 연구 모두 이 영상 분석 방법을 활용을 했는데요. 실제 이 경기 중 일어난 각각의 부상 장면을 영상에서 부상 직전부터 부상 직후까지 잘라낸 다음에 이 부상 장면을 이제 분석을 한 것이죠. 이 두 연구가 아주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이 됐지만 2019년에 발표된 최근 연구가 이 케이스 수가 많고 그리고 좀 더 자세한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아이소카이네틱 메디칼 그룹의 연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먼저 이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근육 손상처럼 이 경기 중에 피로 누적이 위험 요인일까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전방 십자인대 손상은 전반에 약 62에서 68%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특히 전반 15분에 전체 전방 십자인대 손상의 약 25%가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는 이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경기 중에 어떤 피로 누적 때문에 일어난다기보다는 경기 직전 그 근육과 어떤 신경계의 부족으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 전방 십자인대 부상 상황을 어떤 경기 중에 그 상황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무릎에 직접 외력이 가해지는 직접 접촉 상황, 그리고 신체 부위에 접촉이 전혀 없는 비접촉 상황, 그리고 무릎 이외에 신체 접촉이 있는 그런 간접 접촉 상황으로 나눠서 각각을 분석을 했는데요.
먼저 이 직접 접촉에 의한 손상은 전체 전방 십자인대 손상의 약 11%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16건 중에서 13건은 그림과 같이 그 무릎 관절에 직접적인 외부의 힘이 작용을 해서 무릎에 외반력이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부상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부상 상황에 해당하는 이 간접 접촉 혹은 비접촉에 의한 전방 십자인대 손상은 약 89%에 해당했는데요. 크게 이 네 가지 상황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상황이 바로 이 압박과 태클에 의한 상황인데 약 한 47%에 해당했고, 그 다음에 태클을 당하는 상황이 약 20%, 그리고 킥을 한 이후에 착지하는 상황에서 약 16%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점프 후에 착지하는 상황이 약 7%를 차지를 했습니다. 먼저 이 압박과 태클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부상 장면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 중에 약 72%가 수비 상황에서 압박하는 중에 이 접근하면서 감속과 커팅이 일어나면서 이제 무릎에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수가 이제 압박을 하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이 비접촉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28% 정도가 이 능동적으로 태클을 하는 중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태클 중에 상체 접촉이 먼저 일어난 후에 무릎에 외반력이 이제 작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으로부터 이 태클을 당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20%에 해당했는데, 하체를 태클 당하는 경우보다 이 상체를 태클 당하는 중에 이 발생하는 부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체든 하체든 이 태클을 당한 이후에 어떤 몸통이나 하체의 그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되고 착지를 하면서 이제 외반력이 발생을 하는 그런 기전으로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 정도에 해당하지만 킥킹을 한 이후에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외반력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 전방 십자인대를 다치게 되고, 또 약 7% 정도에서는 이 헤딩이라든지 아니면 골키핑 후에 착지하는 과정 중에 이 외반력이 작용하면서 이제 전방 십자인대를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키핑보다는 뭐 헤딩하는 과정 중에 착지를 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전방 십자인대 손상은 직접 접촉보다는 간접 접촉 혹은 비접촉 상황에서 흔히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 초반에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이 압박이나 태클, 키킹 동작이나 점프와 연관이 돼서 체중의 중심이 무너지거나 쏠리는 그런 어떤 비접촉 상황이라든지 상하체의 어떤 불안정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간접 접촉 상황에서 이 부상 위험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기 직전에 워밍업을 통해 어떤 코어 근육이라든지 엉덩이 근육 그리고 허벅지 근육을 충분히 활성화시켜서 손상 기전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부상이 잘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미리 가정을 한 훈련이 필요한데요. 이를 통해서 어떤 부상 상황에서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발전시켜야 전방 십자인대 손상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